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후보군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 구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영선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가장 사랑받는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출사의 표를 냈습니다. 그렇죠. 박영선 의원이 오늘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치적 그러니까 선거 모토는 숨 막히는 서울에서 숨 쉬는 서울이라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출사표로서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미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과 함께 3파전을 일단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선의 현직 시장과 또 집권 여당의 다선 중진 의원이 맞붙는 이런 선거 구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오늘 또 정봉주 전 의원도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봉주 의원까지 민주당 후보 경선전에 뛰어들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여당 내의 경선 자체가 본선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상당한 주목을 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박영선 의원의 목소리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데 숨이 막힌다. 이 숨이 막히는 서울을 숨쉬는 서울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시정 목표입니다. 네, 박영선 의원이 4선 중진 의원이잖아요. 네. 민주당의 과거 개파를 나누면 주로 친문, 비문 이렇게 나누는데 박영선 의원은 굳이 나누자면 어느 쪽입니까 지금? 친문, 비문 오히려 비문 쪽에 사실 가깝다고 보고 지역구는 구로을에서 지금 참선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최초의 여성 시장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애초에 민주당이 대세고 이번 지방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항할 다른 후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해서 민병두 후보하고 전봉주 의원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지금 이미 사퇴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초반에 김이 빠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만이 오늘 출마 선언한 박영선 후보가 지금 현재 시장과 1대1 구도로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겨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깨끗한 서울을 기치로 해서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앞으로 더 큰 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어떤 박원순 시장과의 1대1 구도로 가는 것이 역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당내 표심이 중요할 텐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여성 중진으로서의 경쟁력과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또 지난 평창올림픽에서의 논란도 있었고요. 지금 당내 표심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의원은 소위 말해 비문 후보로 분류될 수 있는 후보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조직세보다는 본인이 유명 여성 앵커로 출신으로서의 대중적 인지도 그리고 사선의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당내 조직 아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지금 경선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전직 또 직전에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 또 당내 친화력과 정치력이 상당히 탁월한 걸로 친문표를 따지면 우상호 의원이 유리한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2016년도의 탄핵 국면을 이끌어냈던 당시에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문 지지층의 표가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현역 의원인데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강력단체장이 출마할 경우는 10% 감점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재선 시장이라는 프리미엄 그리고 또 상당한 인지도와 지지도가 앞선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의 불리한 감점 요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과연 박영선, 우상호 두 중진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지금 결선 투표제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이 50%를 넘어서 후보로 확정을 짓지 못할 경우에는 2, 3위 후보 간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좀 뒤집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아직 민주당으로 이제 복당이 결정되지 않은 분인데 정봉주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자회견을 이제 도령 취소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난 전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오늘 그 기자회견을 제가 봤는데 네. 음해와 모함을 뚫고 정면 돌파해서 서울시장에 반드시 출마하겠다. 예. 물론 입당을 민주당에서 허용을 하냐 아냐는 그것은 나중에 지켜보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류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 보류 쪽으로 해서 일단 최고위에 올려서 최고위에서 아직 그것을 개봉을 하지 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보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입당도 안 되고 서울시장 후보도 나설 수 없다면 억울하다. 예. 이런 예. 측면에서 지금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대비되고 있는 것이 박영선 의원은 정말로 이렇게 공약을 정책을 내세우면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보면 앞으로 미래의 포부를 얘기를 한 반면에 예. 정봉주 전 의원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예. 이런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일단 출발 자체가 지금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 1호로 정봉주 전 의원은 사면을 해줘서 예.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는데 어차피 이런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당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도 입당 여부를 당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서울시장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치계에서 보면은 선당 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득의 소치로서 예.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후보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결론으로 내려질 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선당 후사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네. 민주당에 진짜 헌신적으로 해왔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복당을 좀 허용해달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오늘 뭐 보십니까? 정봉주 의원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헌신한 정봉주를 기억해달라는 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2007년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그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에 가장 앞장서서 이거 뭡니까 의혹을 제공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을 당해서 본인이 그 사부 처리를 받았다는 것이 정봉주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어려움을 딛고 3인이 된 만큼 이제는 민주당이 정봉주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차례다. 예. 쉽게 말해서 보온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미투와 관련된 의혹은 아직까지는 본인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지금 본인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출마 자체를 접는 것 자체가 미투 의혹에 대한 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지금 그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당에서 과연 복당을 시키느냐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당에서 보류가 됐을 경우도 과연 그럼 계속 고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립니다. 문제는 지금 무소속 후보가 나가서 15%의 득표력을 과연 얻을 수 있느냐. 15%를 받아야만 또 법정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그 현실적인 계산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직접 또 무소속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여권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데 대한 또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일단 시간을 좀 끌면서 아직까지 지금 진위 공방이 아주 격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좀 끌자는 입장이고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후보 이 출마는 강행하되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예.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당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복당이 안 돼도 출마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봉주 전 의원의 앞으로 이제 정치 인생을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출마를 포기하면은 미투를 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앞으로 정치 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밖에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출마를 포기하든 예. 안 하든 이것은 어차피 법정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입당을 시켜주지 않을 민주당에서 입당을
보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예. 재판을 가면은 수개월 정도 걸리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봉주 의원이 출마를 하고 앞으로 입당을 반드시 받아줘라 이런 취지로 해서 상당히 당의 압력도 하고 본인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의사까지 밝히면서 하는 것은 본인은 도덕적으로 결백하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내세우는 것이고 예.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그것은 저는 승복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은 정치적인 앞으로 정치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미 뭐 80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 이런 선거 기간을 감안을 한다면 정봉주 의원이 이런 불협화음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없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당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의지는 있었지만 당에서 이런다면 나는 당의 처분을 받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것을 내가 법적인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소하도록 하겠다 이런 뭐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경우를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미투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단호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지금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실 미투 파장에서 한복판에 서 있지 않습니까? 또 안희정 전 충남이 당적이 민주당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일을 했던 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도덕적 타격을 지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뭐 조금 사안은 다르긴 합니다만 예. 미투 의혹에 휩싸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런 이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이 후보를 폭당시킨다는 부분에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 그 내부 경선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영선 의원까지 출사표를 내서 일단은 3파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속내가 어떨까요? 뭐 긴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는 공짜가 없는 걸로 제가 이제 보는데 지금은 대세론이지만 선거가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외풍도 있지만 내부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고 과거에 그 이철승, 그 김대중, 김영삼 삼 후보 세 후보가 그 당의 어떤 당 대표를 놓고 싸웠고 그리고 대선 후보를 놓고 싸웠을 때 결국은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지금은 박영선 의원이요? 예, 박영선 의원과 그리고 누굽니까?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 예, 우상호 우상호 의원이죠? 의원과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할 때는 우상호 그리고 박영선 두 후보가 나중에 연대 가능성이 연대라든가 있으신 건가요? 예. 단일화해서 박원순 현 시장과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선 피로감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정치인 관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환상의 커플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랑 지금 만약에 맞붙게 된다면 양보액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그런 네. 질문도 했더니 양보는 고맙지만 본선 맞대결 성사 땐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의 워딩이 사실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 환상의 커플로 일할 기회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조금 결이 다른 당내의 그런 이 계보를 걸어왔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충분하게 환상적 호흡을 맞출 수 있다. 예. 소위 말해서 친문 지지층들에 대한 그 정치적 구호를 예. 우회를 우회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박원순 시장은 지금 뭐 누구나 다 뭐 경선 당내 경선에 지기면 쉽게 본선에서 이길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오히려 더 머릿속에 가장 큰 고민은 본선에서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가장 커지고 있는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와의 맞대결이 아닐까 가장 생각입니다. 신경 쓰이겠죠,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양보 프레임에 본인이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것이죠. 바로 예. 그 때문에 지금 양보 프레임 자체를 상당히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미리 지금 선제 공격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 프레임 이것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와 맞붙게 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기도 한데 네. 양보 프레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좀 요소가 되긴 하겠죠.
뭐 그렇지만은 결국 예. 정치의 어떤 기본 이슈라든가 구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과거고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대선 나가기 위해서 양보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양보했다는 것을 굳이 그렇게 지금까지 강조를 한다고 해서 예. 오히려 큰 양보를 정치 한 건 맞잖아요. 뭐 양보를 한 건 맞죠. 예. 그래서 그것을 덕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탄생은 했기는 했는데 예.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과거지사고 지금의 박원순 시장의 위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쟁의 어떤 변수가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직 시장 입장에서 쟁쟁한 당내 후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점을 앞으로 좀 공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6년간이죠. 6년간 보궐선거에 돌았기 때문에 예. 6년간 지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에 나름대로 서울시를 어느 정도 바꿨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의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부분을 아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예. 것 같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마 삼선하고 난 뒤에 아마 그 시장 마지막쯤 가서는 아마 다음 차기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이야기 자체는 아예 입에도 뻥끗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오히려 서울시장에 전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완전히 새로운 서울시를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차기 대선 도전 문제는 상당히 미지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예. 뭐 그런 식의 아마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내에서의 경쟁보다는 저는 앞서 뭐 지금 양보 프레임 뭐 별 지금 그 선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예. 저도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그걸 강력하게 들고 나와서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 전 대표가 등장할 경우에는 그건 예. 자연스럽게 양보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를 지금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정치적 논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아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 양보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지난번에 누가 양보해서 뭐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경쟁이고 국민을 상대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네가 하고 다음엔 내가 하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씨처럼 정권을 차에 두고 육사 동기들이 전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양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정치권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미래의 어떤 방향을 내세울 것인지 그런 예.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날의 양보에 대해서는 뭐 보는 분마다 해석이 다를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한국당은 지금 인물난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렵게 꺼낸 카드가 이석여 전 차장인데 오늘 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예. 불출마하면서 지금 이세균 전 법제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난작 인간 식자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렵습니다만 예. 좀 쉽게 풀면 지식인 노력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이석연 전 처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홍준표 대표에게 좀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의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안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사실 2011년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고 나서 만들어진 보궐선거 당시 예. 당시 이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때 당시 이 당의 후보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영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포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홍준표 대표가 또 영입하려고 하는데 또 포기를 하는 셈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석연 처장 입장에서는 아마 냉정하게 아마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며칠 동안 고심을 하셨을 그렇죠. 텐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 자신이 나서서 승리할 수 있느냐 부분을 상당히 아마 고심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 가지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직 시장인 박원순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극복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석연 전 처장 입장에서는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후보로 나설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여야 1대1 구도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자신이 제1야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제3 후보로 떨어질 경우, 그러니까 지위가
정치적으로 격화될 경우에 예. 상당히 입을 타격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예. 계산들이 아마 출마를 이 지금 접게 된 하나의 예.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욱 전 의원도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고심했던 카드인데 불출마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홍 대표가 다음에 누굴 내세울지 관심인데요.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되겠어요. 홍준표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곤혹스럽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은 막후 협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석연 전 처장을 예를 들어서 영입을 하겠다. 그럼 예. 사전에 충분히 해서 그래 하자. 그러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응답하는 예.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스타일을 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해서 상대방의 의중은 파악하지 않고 예. 지금 제의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이런 걸 보면 당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근데 생각을 이석연 전 합니다. 처장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이제 답변을 했었거든요, 언론에. 네네. 예.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예. 뭐 지식인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구나. 이것은 외부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는데 예. 기대는 덕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뭐 안대희 전 대법관도 부산 경남지사도 재입점을 또 고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서울시장을 제1야당의 후보로서 내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예. 제1야당으로서 수도 서울의 수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으로서 저는 그 존립 기반이 허물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예. 상황에서 뭐 김병준 전 정책실장, 오세훈 전 시장 그러나 상당히 뚜렷한 인물 구도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지금 한계라고 예. 봅니다. 이석연 전 처장 영입과 관련해서는 막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고심 끝에 다음 카드를 누굴 내놓을지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일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인재 영입의 그 결과들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 전체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분간 이제 인재 영입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당분간 인재 영입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기자들이 당연히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물었더니 즉답은 피했습니다. 속내가 어떤 거길래 요즘 답변을 계속 이렇게 피할까요? 뭐 저는 뭐 서울시장 출마는 거의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이고요. 기정사실화된 거라고 뭐 저는 뭐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권의 관측이 예. 그런데요. 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통합 시너지 효과가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본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당시 그때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었던 이 그 국민의당이 양당 구도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 지금 그 미래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미래당도 앞으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당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만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까지는 아마 결심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예.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본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 당대표까지 동반 출격을 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승민 당대표의 지방선거 출마도 상당히 조금 예. 지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전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 출마한다면 정치 인생을 거의 건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박원순 시장하고 맞붙게 된다면 이건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게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의 결단을 내렸을 때 예. 그래서 만약에 설사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였을 경우에는 예. 본인이 정치 생명은 충분히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입으로 양보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은 박원순 시장과의 그 본선에서 예.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냐의 부분인데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연대를 않겠습니까? 하거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후보가 설사 누가 놓은다 하더라도 결국 선거 연대를 통해서
것은 사실상은 1대1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본인이 여러 번 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이야기했던 만큼 이 고리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고 아마 상당한 정치적인 이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당도 지금 굉장히 인재난이고 많은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1대1 구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승산이 몇 대 몇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래도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있고 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물론 미투 운동도 있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나름대로 그런 프레임이라든가 선거 전략이 다르게 있고 각 지역마다 유권자의 행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 선거지만은 그 지역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를 또 7번, 8번, 뭐 9번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큰 미투 운동의 여파가 크게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기존의 정당 프레임이라든가 집권 초반 프레임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는 야권이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승률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제1한국당이 과연 후보를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정치인이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목표는 차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차기 대선에서 가려면 자기의 정당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정당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비록 참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의 위치를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자기 정당을 대선까지 가져가는 것이 마지막에 대선에 가서 결선 투표를 다른 당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대선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나올 것이다. 뭐 그리고 이번에 이석연 카드가 이미 물 건너갔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위원장은 상당히 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